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교수의 명승권TV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임상적 근거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적지 않은 의사들이, 특별히 방송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는 몇몇 의사들이 비타민C를 찬양하면서 비타민C는 음식으로 먹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 형태로 그것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메가도스라고 하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보겠습니다. 나라별로 다르고요. 세계보건기구 기준도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푸드 스탠다드 에이전시에서 성인은 하루 40mg의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보충제, 영어로는 이제 서플리먼트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이 아닌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C를 먹는 거죠. 참고로 특히 비타민 500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가 500m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10배가 넘는 양이 드링크제 한 병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C 보충제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0mg 이상은 복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은 하루에 45mg, 임신 여성의 경우는 약간 높아서 55mg, 수유 여성은 70mg의 영양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제 의학협회 Institute of Medicine 2015년대 이 기구는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남이라고 약자가 되겠는데 NAM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학한림원입니다. 미국 의학한림원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는 하루에 90mg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상한 섭취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2000mg, 1000mg이 1g이니까요. 2g 이상은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양 권장량 혹은 권장 섭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루에 100mg이죠. 그리고 상한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2000m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장 섭취량이 나라마다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요. 제가 1회 비타민 D 선별검사나 보충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 평균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섭취량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의 분포를 봤을 때 1등에서 100등까지 섭취량을 높은 수준으로 보면 2.5등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섭취량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권장 섭취량이 높게 제시가 된 이유는요. 한 40, 50년 전부터 그러니까 전체 건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인 97.5%, 97%에서 98%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양을 먹으라고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먹는 많은 양을 만약에 먹게 된다면 오히려 말이죠. 일부 한 2.5%는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오른쪽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곡선이 되면서 일부의 경우는 이런 세계보건기구나 특히 미국에서 제시한 상한 섭취량 이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권장 섭취량의 개념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굳이 많이 섭취할 필요도 없고 이것보다 20, 30%가 낮다 하더라도 건강한 집단의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0년도 초중반에 비타민C의 과량 섭취는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위장과 비뇨기계에서 대사산물 때문에 잠재적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 말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00mg이 영양 권장량, 권장 섭취량인데요. 이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10배가 되는 1000mg, 비타500으로 따지면 2병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1000mg을 먹게 되면요, 이게 100% 흡수가 안 됩니다. 일단은 구강으로 먹게 되면, 경구로 복용을 하게 되면 한 반 정도 이상은 대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대변으로 빠져나오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설사와 복통이 일부에서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 정도 흡수된 비타민C는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신장으로 100% 배설이 되는데요. 신장에서 특히 비타민C가 계속 깨지면서 최종 산물이 옥살레이트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옥살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오히려 결석, 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대규모 코호트 연구,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십 년 이상 동안 관찰을 해보면 평상시에 비타민C 보충제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장 결석이나 비뇨기 결석의 발생 위험성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죠. 그리고 드문 현상이지만 적혈구가 깨지는 용해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용량 비타민C를 주장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메가도스 요법, 메가도스라는 것은 이제 아주 거대한 용량이라는 뜻이죠. 바이타민C 메가도스 테라피라고도 하고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식이섭취량, 이것보다 최소한 10배에서 200배 정도까지 되는 고용량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모 유명의대 해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공공연하게 일반인에게 하루에 비타민C 보충제를 6000mg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양 권장량, 권장 섭취량의 대략 60배가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부 의사나 연구자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으로는 비타민C의 긍정적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염증 작용, 항효과 등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혈중 농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경구 복용을 하거나, 그리고 구강으로는 더 충분하게 혈중 농도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이 되겠죠. 그리고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전부 빠져나와 많이 먹어도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1960년대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본격적으로 1970년대부터 주장을 했고요. 실제 임상시험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임상시험은 비교 임상시험이 아니었고 환자군을 모아서 한 환자군 연구였습니다. 그럼 실제 비타민C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한번 근거를, 연구 논문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타민C 보충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도 예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비타민C 보충과 감기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겠죠. 연구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았다면 50명에게는 가짜약, 위약, 즉 플라시보를 주고 한쪽 그룹에게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있다 봤을 때 비타민C를 먹은 사람에 있어서 감기 발생 평균 빈도수랑 그 다음에 가짜약에서의 빈도수를 비교를 해서 이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비타민C 보충제 그룹에서 감기 빈도가 낮다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29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가 2010년대부터 계속 발표되었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하루에 200mg 이상, 권장 섭취량의 2배 이상 되네요. 혹은 어떤 연구는 500mg, 1000mg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타민 C 보충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플라시보 그룹과 비교했을 때 감기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는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물론 마라토너나 스키어, 군인 등의 육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 4~5편을 종합했을 때는 반 이하로 감기 빈도가 줄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연구비 출처에 따른 그런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제약회사, 즉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연구를 받은 연구들은 종합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평소에 먹었을 때 감기 발생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 보충제를 평소에 복용하는 것은 권장의 근거가